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명투자 논란과 함께 전격 은퇴한 강방천 회장, 유통 불모지 호남에 출사표를 던진 정지선 회장, 얼어붙은 IPO 시장에서 직진을 선언한 박지옥 대표를 통해 성공 신화가 되기도 무모한 도전이 되기도 하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의 1세대 펀드 매니저, 가치투자의 대가,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을 지칭하는 수식어들이죠. 평소 강연과 방송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해온 그가 지난달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퇴진을 전격 선언한 날에 공교롭게 그가 차명투자로 자기 매매를 해왔다는 금융당국 검사 결과가 전해지면서 업계에 더 큰 논란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라는 회사에 본인 자금을 대여해주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한 혐의인데요. 원더플러스는 현재 강 회장이 1대주주, 그리고 강 회장의 딸이 2대주주인 회사입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정기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를 차명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해 해당 법인의 가치가 올라갈 경우 가장 큰 수혜는 결국 최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더플러스가 86% 지분을 보유 중인 강 회장 개인 회사나 다름없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는데요. 금감원은 내부적인 법리 검토를 마치고 강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이 나한테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린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고요. 또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금도 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강 회장은 만약 자기 매매를 통해 이익을 내려고 했다면 사모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게 100번 낫다고 밝히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선 최근 존리 메리츠 운용 대표에 이어 강 회장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얽히게 되자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도 강 회장의 은퇴 발표와 금감원 검사 결과가 묘하게 맞물리면서 두 사안을 분리해보기 어렵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감원과 강 회장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국의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공방으로 불거질 조짐마저 일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가 30년 넘게 쌓아올린 명성이 이번 차명투자 논란으로 흠집이 난 것은 분명하다는 게 업계의 평입니다. 더 현대서울로 자신감을 얻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통업계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는 걸까요? 최근 그룹의 오프라인 영토를 넓힐 새로운 거점으로 호남을 콕 집었습니다. 그는 복합 쇼핑몰 불모지로 불리는 호남에 출사표를 던지며 유통가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얼마 전 그룹 차원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옛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 부지고요. 그룹 측은 이곳을 쇼핑과 여가, 휴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몰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통가 안팎에서는 정 회장의 이 같은 행보를 파격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베일 속 조용한 행보, 돌다리 경영 같은 수식어가 말해주듯 신중했던 이전 모습과 달리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내리면 인수합병이든 신규 출점이든 뚝심 있게 밀고 나간 전례에 비춰볼 때 나름 승산이 있다는 판단하에 움직였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선전포고에 신세계와 롯데도 잇따라 출점 계획을 밝히며 정 회장이 유통 경쟁을 주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 공약과 연관된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대통령 공약으로 주목받은 부분도 있지만 호남 지역은 대선 이전부터 공들여온 시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들이 저마다 이커머스 강화를 외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때도 현대백화점은 조용히 오프라인 경쟁력을 키워왔고요. 그에 따른 결과물이 도시명 쇼핑문화 복합 공간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한 오늘날 여의도 더 현대 서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들 황무지라며 쳐다보지 않던 호남 지역 소비 수준이 전과 달리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경쟁사들이 온라인에 매진할 때 복합몰 출점을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또 출점 계획만 밝힌 경쟁사와는 달리 부지 확보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호남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역 세수로 환원하는 식의 동반성장 구조도 짜놨다고 그룹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상황만 놓고 보면 말뿐인 경쟁사들보다 이미 행동으로 앞서 나갔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정 회장이 더 현대 서울의 성공을 발판 삼아 광주에서 오프라인 유통의 새로운 역사를 또 한 번 쓸 수 있을까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대다수가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카는 이미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 박재욱 소카 대표가 증시 침체에도 패기 있게 공모주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내놨던 발언입니다. 불안한 증시에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기업 공개 IPO를 잇따라 철회하는 가운데서도 소카의 수장 박재욱 대표는 요즘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밀어붙이는 건 본업인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소카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국내 차량 공유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입니다. 전국 4,500곳 이상의 소카존에서 약 19,000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 중이며 이용 회원 수만 8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로 차량 공유 서비스 비용은 낮추고 차량 운영 효율을 높이며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10억 원, 올해 1분기 8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소카는 올해 2분기 14억 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고요. 매출 대비 마케팅비 비율도 2.7%에 불과해 마케팅비가 27%인 우버나 35%인 그랩과 비교해 수익성이 더 나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로 마진을 늘리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 수요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차량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수익성도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차량과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해 운영 효율을 높이며 2018년 28%였던 차량 가동률을 지난해 36%까지 끌어올린 효과가 주요했다는 게 소카 측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실적 개선 흐름을 이끈 데이터 기반 차량 운영 효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려면 투자금 마련이 필수란 점에서 상장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박 대표 역시 증시가 좋아지길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공모자금으로 인수합병 M&A와 신사업 투자를 통해 멀리 갈 기회를 만드는 게 낫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소카는 2천억 원 규모의 공모자금 중 60%를 M&A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소카 앱과 연계할 기업의 투자에 슈퍼앱으로 본격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차량 공유뿐 아니라 전기자전거, 주차, KTX 예약, 숙박 예약 서비스 등 모빌리티 기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의 변신을 예고한 겁니다. 다만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은 소카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공모가 산정 시 국내 렌터카 업체는 제외하고 우버나 리프트, 그랩 등 이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 위주로 비교군을 선정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소카의 성장성에 대한 박 대표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예전엔 CD를 사서 음악을 들었지만 현재는 소유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하는 것처럼 이동의 영역에서도 공유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박 대표의 판단인데요. 또 모빌리티 시장의 미래 성장 측면에서도 이미 자신들이 다가올 미래를 현재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대표의 이러한 비전과 포부에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화답할까요? 결과는 주가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방천 회장, 정지선 회장, 박재욱 대표를 통해 가치투자 전도사의 숨겨진 투자법, 현대백화점 그룹의 새로운 투자처 광주, 소카의 몸값 고평가 논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